저는 올해 28살,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교사입니다. 정식 임용된 지 2년밖에 안 돼요. 아직 학교 생활에 어설픈 부분이 많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같은 교직에 몸담고 있는 몇몇 여성 선생님들이 저를 은근히 곤란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교사 세계도 별다른 게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된 사건이랄까요. 발단은 대략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교사들끼리 과별로 송년 모임을 하거나 야유회를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중 저와 한 부서를 같이 하는 두 명의 여선생님이 꽤 적극적으로 저를 들볶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교무실에서 우리 과 문 선생 혼자 남자잖아. 힘들겠다. 허허하며 겉으론 농담식으로 말하지만 뉘앙스가 자꾸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이분들이 나이도 좀 있으신데 저를 귀엽다 스윗하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스킨십하려 하거나 허리를 툭 치면서 학생들 말고 우리 쪽도 좀 살펴주면 안 돼 라며 농을 던지는 장면이 잦아졌달까요? 공식적으로는 교사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정도로 포장되지만 사실상 성적 농담에 가까운 말들도 술자리에서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 선생 오늘 운동했어? 어깨 되게 단단하다라며 다른 여선생님이 어깨나 팔 근육을 만지작거리는 등 제 입장에선 도가 지나치다 싶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워낙 소심하고 버벅거리는 성격이라 대놓고 항의하지 못해도 불쾌함을 표출하면 좀 멈추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내에서 열리는 회식 자리에서 저희 과의 두 여성 선생님이 저에게 술을 계속 권하더니 남자 교사가 한 명밖에 없으니 우리도 좀 재미를 봐야지 라는 식으로 공개적인 농담을 한 겁니다. 다들 웃어 넘겼지만 저는 속으로 이건 좀 심하지 않나 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도 술이 과해서 노래방 2차를 갔는데 역시 여기서도 그분들이 꽤 대담하게 제 허벅지를 쓱 만지거나 어머, 미안 같은 식으로 희죽거리며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사실상 성희롱이죠. 제가 좀 자제해 주시면 하고 말해도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이니까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아찔한 상황에서 탈출하게끔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학교에서 교과 협력팀을 맡은 미니 선생님이었습니다. 미니 선생님은 저와 동갑인데 성격이 착하고 조용한 편입니다. 그날도 회식에 참석했지만 가장자리에 앉아서 웃고만 있다가 상황이 과해지자 노래방 복도에 나와서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저기, 문 선생 혹시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보기에도 조금 심한 것 같아서요. 술도 많이 드셨고, 미니가 걱정스럽게 말하며 저 나갈 건데 문 선생도 같이 갈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네, 그럼 저도 이만 집에 갈게요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두 여성 선생님이 어머, 벌써 가? 재미없게라며 잡으려 했지만 미니가 아직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슬쩍 핑계를 만들어주며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때 저는 미니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무실에 출근해 보니 미니 선생님이 다가와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두 분이 좀 과했죠? 하며 조용히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네. 덕분에 잘 빠져나갔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라고 털어놨고 미니가 약간 당황한 듯 하하. 그래도 사람들이 장난 삼아 그랬을 거예요. 혹시 제가 또 도울 일 있으면 말하세요라며 소심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귀엽고 저도 마음이 편해졌죠. 뭔가 선생님들 사이에 이렇듯 묘한 분위기가 있는 와중에
민이라는 구원투수가 나타난 느낌이랄까요? 그날 이후 민이와 저는 자연스럽게 교류가 늘었습니다. 나이는 같아도 과도 달라 그전엔 거의 대화 못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우리끼리도 종종 밥 먹고 차 마시며 스트레스 풀자라는 식으로 가깝게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제가 교무실 한쪽 구석에서 민이와 수업 자료를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두 여성 선생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 여기 둘이 꽁냥꽁냥하네. 웬일이야. 민희 선생도 문 선생 좋아하나 봐. 그분들이 또 농담으로 어쩜 이렇게 둘이 잘 어울리네 하면서 저와 민희 사이를 흘끗거렸습니다. 민희는 부끄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그냥 자료 정리 중이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분들은 아니야. 어제 둘이 새벽까지 간다던데 사실 둘이 은밀히 놀다 온 거 아냐? 같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대놓고 짓궂게 희죽거리니 민희가 당황해서 아니에요 하고 횡설수설했죠. 솔직히 그 말들이 정말 성희롱 같았습니다. 둘이 은밀한 관계냐? 남자 교사 하나 놓고 둘이 경쟁하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제나 민희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팔짱을 억지로 끼려 하기도 했습니다. 민희는 겁먹은 표정으로 저에게 시선을 보냈고 저도 오금이 저렸죠. 그분들은 농담이야, 농담이라며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갔지만 분위기가 참 이상했습니다. 민희는 훌쩍 울 것 같은 얼굴로 이거 그냥 참아야 하나요?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러게요. 상사들이라서 강하게 못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번은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과 후 어느 날 두 여성 선생님이 문 선생, 우리 좀 도와줄 거 있지 않아? 교재실 정리해야 하는데 남자 힘이 필요해라고 말해.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헌데 교재실은 작은 방처럼 되어 있었고 안에선 그분들이 별로 할 일 없이 수다 떨며 술가방에서 꺼낸 소주를 조금씩 마시더군요. 저는 여긴 술 마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고 놀랐는데 그분들이 누가 보면 어때? 늦은 오후고 일도 다 끝냈고 문 잠그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아예 편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여기서 재미 볼 생각은 없어. 그냥 잠깐 마시는 거지. 문 선생도 한잔 해봐라며 술잔을 들이밀더군요. 저는 난처했지만 계속 버티면 뒷말이 나올까봐 억지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취하자 또 문 선생 왜 이렇게 멋진 거야? 민희랑은 벌써 한 통속이니? 등등 민망한 말을 날리며 제가 반응 안 하면 농담을 빙자한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제 허리와 엉덩이 쪽을 만지며 오, 정말 탄탄한 애라거나 곧 민희가 탐내겠어. 하하 같은 심각한 수위의 드립을 하더군요. 도망치듯 그 방에서 나왔지만 충격이 커서 집에 가도 마음이 안 나졌습니다. 아내에게도 무슨 일인지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죠. 게다가 민희 선생님이 다음날 다시 어제 두 분이랑 같이 있었다던데 괜찮았냐? 라고 물어 제가 솔직히 짜증나요. 너무 신체 접촉이 심했고 계속 수치심 들게 하더라고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민희가 약간 결의를 다진 듯한 표정으로 우리가 학교 차원에 보고할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소심한 사람이라 갈등이 깊어질까 무서워서 아직은 좀이라 망설였죠. 민희도 한숨 쉬며 네, 알겠습니다. 저도 겁나긴 하네요라고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무심결에 민희와 자주 붙어 다니면서 묘한 가까움을 느꼈습니다. 둘 다 비슷한 고민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인지 서로 의지하게 된 거죠. 자연스레 밥도 같이 먹고
주말엔 커피도 마시면서 스트레스 풀 방법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미니가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 저 선생님들한테 힘들어도 웃으며 넘기는 타입이라 어쩔 줄 몰라요라고 말할 때 저도 나와 비슷하구나 생각했고 그 뭔가 동질감이 싹 텄습니다. 약간 서로를 지켜주려는 보호심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둘만의 비밀스럽고 따스한 감정이 차곡차곡 쌓인 거죠. 결국 어느 날 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또 다른 사건이 있던 뒤였어요. 그날은 운동장 쪽에서 체육대회 관련 일을 하던 중 문제의 두 여성 선생님이 또 미니 선생, 문 선생이랑 꽁냥거리는 거 다 알아요. 우리도 껴주세요. 하하하며 이상한 농담을 퍼부었고 미니가 제발 그만 좀 하며 눈물까지 글썽였는데 그들이 엄살은 어머, 이거 진짜 기분 나빠? 우리가 키워주는 건데. 히히라며 떠나갔습니다. 저는 미니의 표정이 너무 참담해 보여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이런 수모까지라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미니가 울음을 삼키며 이제 못 참겠어요. 그냥 퇴근 후에 제 교실에서 잠깐 볼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날 오후 다들 퇴근 준비를 하고 문제의 두 선생님도 먼저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니와 저는 어두운 교실 한켠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다 돌아가고 불도 꺼진 교실이었는데 미니가 칠판 앞에 서서 정말 힘들어요. 문 선생도 힘들죠. 우리 둘, 이 상황에서 서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저 너무 서러워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불이 꺼진 교실, 창밖엔 가로등 빛이 스며드는데 서로의 체온과 울컥하는 감정이 한데 어우러져 버렸습니다. 미니도 제 품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짜 고마워요. 문 선생 있어서 다행이라 중얼거렸죠. 그 순간 우리는 유부남인지 미혼인지 서로 상황도 제대로 생각 못하고 그저 위로와 애착이 너무 깊게 번져서 급기야 입술을 포개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교실이라는 곳에서의 스릴과 서로에 대한 동질감이 겹쳐 곧 격정적인 키스로 이어졌고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 밤 학교 교실 안에서 더욱 과감한 스킨십을 나누게 됐습니다. 책상이나 교실 의자에 몸을 부딪히며 정말 이성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 억눌린 감정과 성적 긴장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둘만 편안하다라는 이상한 해방감까지 보태지니 한참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교단 위에서 혹은 교실 뒤편 소파에 쓰러지듯부터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각자의 옷을 흐트러뜨려가며 열정적인 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둘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다 끝난 뒤에야 둘 다 헉헉거리는 숨을 고르며 우리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버렸네요라고 했습니다. 미니는 미안해요. 사실 저 자꾸 문 선생한테 의지하게 돼서 라고 했고 저도 제가 죄송하죠. 저도 결혼한 몸이라라고 덧붙였지만 후회와 쾌감이 뒤섞여 복잡했죠. 다음 날 아침 서로 얼굴이 빨개진 채 교무실에 들어섰지만 그 두 여성 선생님은 오늘 두 분은 또 러브러브라며 빈정거렸고 저와 미니는 서로 눈길을 피하며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제 그분들이 아무리 성희롱적 말투로 놀려대도 이상하게 덜 억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미니와 저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으니 그들 말이 크게 신경 안 쓰인달까? 너희가 뭘 하든 상관없어.
우린 우릴 지킬 테니 하는 묘한 결속감이 생긴 거죠. 물론 윤리적으로 옳진 않습니다. 저 역시 아내에게 엄청난 배신을 하는 중이고 미니도 교직자로서 잘못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이야기는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사건을 다루는 거라 저희가 그 도덕적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쓴맛 달콤함을 즐기고 있는 셈이죠. 그 후로도 저는 미니와 여러 차례 몰래 접촉했습니다. 때론 학교 안빈교실이나 자료실 아니면 주말에 외부에서 만나 식사도 하고 은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두 여성 선생님에게서 받던 스트레스는 크게 줄었어요. 왜냐하면 미니와 제가 서로 빛이 되어 준다고 해야 하나. 그래, 우린 우리끼리 버틸 수 있다. 하고 안심했으니까요. 여전히 두 여성 선생님은 일상적으로 어머, 둘이 호되게 사귀나 보내라며 깐족대지만 우린 적당히 묵묵히 넘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도덕성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집에 가면 아내를 보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미니의 얼굴이 떠오르면 다시 가슴이 울렁거려요. 아내 쪽에서도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알 순 없으니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이혼 등의 최악 상황은 아직 아니네요. 저희는 지금도 학교에서 미묘하게 스쳐 지나다가 눈이 마주치면 설레는 중이니까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학교 현장이 이렇다고 말도 안 된다고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술과 분위기에 의해 이상하게 꼬일 수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환경에서는 역으로 수위 넘는 일을 벌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두 여성 선생님들의 성희롱 때문에 도망치려다 예상치 못하게 민이라는 동료와 부적절한 가까움으로 연결된 상황이라니 인생 참 아이러니죠. 저희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미니 선생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저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교직 생활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교내 어딘가에서 짧게나마 시선 피하며 둘만의 문자를 교환하고 밤에는 몰래 교실이나 창고에서 은밀한 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학교라서 들킬 위험이 커서 가슴이 쿵쿵 뛰지만 동시에 엄청난 스릴과 열정에 빠져듭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누군가 알아차리면 저희는 파면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겠지요. 아내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어떻게든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 두 여성 선생님의 끈질긴 장난과 성희롱을 이겨내는 데 있어 미니와의 은밀한 유대감이 거대한 힘이 되니 이 기묘한 모순을 멈출 수가 없네요. 결론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탈이라고 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나 미니처럼 성희롱 피해자들이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일탈해버린다는 더 복잡하고 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일 스릴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며 어찌 보면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중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미니 곁에서 교직 생활의 고단함을 잊고 있습니다. 언젠간 결말을 맞이하겠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길을 잘못 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학교 선생님인데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성희롱을 받다가 미니 선생님이 조용히 도와주며 둘이 학교에서 은밀한 관계를 맺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자극적이고 위험한 측면이 있지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사연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